요만큼의 길이는 2가 돼야 되지. 그래야지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그런데 공통연은 이만큼을 의미하니까 요만큼 나머지 길이도 몇이 되겠다? 2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공통연의 길이는 몇이 되겠다? 4. 요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도 보세요. 그냥 그림 잘 그려놓고 직각삼각형 잘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시면 모두 답이 나와요. 되겠습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됐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필기 앞에 가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자,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랑 엄청 유사한 개념 한번 배웠던 적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개념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2차와 1차의 관계. 이래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우리 요 2차와 1차의 관계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2차와 1차, y라는 한 문자를 소거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판별식 d는 0이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고 배웠었죠. 자, 이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요렇게 세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가지 개념을요, 우리는요,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대수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쪽에는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뒤쪽에는요, 대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했던 거 2차와 1차의 관계에서 했던 거. 어머, 실근이 두 개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어머, 접하네. 실근이 하나니까 판별식 d는 0이다. 어머, 실근이 없는데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판별식 d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2차 방정식이 필요해. 그치?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한 문자를 소거해야 돼요. x든 y든 한 문자를 소거해서 무엇을 만든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수학적으로 접근하려면.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야 비로소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는 이런 개념을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땡땡이 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은 여기에 모두 다 세 줄 다 잘 쓰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무슨 행위가 필요해? 소거해야 되는구나.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지만 판별식 d를 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쓰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요, 요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지금 요런 상황에서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찍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쓸 거예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요 거리를 D라고 쓸 겁니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심으로부터 만들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어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작다. D는 죄송해요. 위쪽에 쓸게요. D는 요 밑에 필기침 할게요. D는 R보다 작다. 여기선 D랑 R이랑 어때요? 같다. 여기선 D하고 R 중에 누가 큽니까? D가 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다시 외워볼까? 시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것이 반지름 R보다 작다. 다시 한번 외우면서 씁니다. 시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R.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시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R보다 크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울 때 얘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지.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넘기지 마세요. 밑에 여백에 조금 다른 개념 하나 더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개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이 모든 상황은 수학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표현이 돼? 식으로, 대수학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은 그 대수학적으로 보여지는 풀이를 그림으로 재해석해서 어떤 개념을 쓸 것인가 결정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기하를 배우고 있잖아. 기하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 대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 기하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수는 2차와 1차에서 많이 써먹었으니까. 알겠죠? 새로운 개념으로 많이 훈련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여백에 우리요 새로운 개념 하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배운 개념은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 개념 되겠습니다. 자, 우선 원과 점 사이라고 했으므로 선생님이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외부에 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원과 원 사이라고 했으므로 선생님이 원을 두 개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에서 중요한 중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이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야 돼요. 이때 누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 이 녀석이 바로 최소값이 될 거예요. 왜? 다른 점들보단 어때? 제일 거리가 짧다는 느낌 들죠? 자, 그리고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점을요, 이렇게 요 선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가 뭐가 될 거다? 최대값이 될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얘기해보자. 여기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값은 D 플러스 R. 자, 마찬가지로요.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도요. 이렇게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만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 거리를 반지름 R, 얘를 반지름 R 다시라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바로 여기서 생기겠구나라는 거 느낌 오시죠? 얘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최대값은요, 요 녀석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바로 이만큼이 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될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최소값 어떻게 구할 수 있어? D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다시.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D 플러스 R 플러스 R 다시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 최소값은 그렇구나. 예,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최대값은 점과 점 사이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원과 원 사이일 때도 점과 점 사이, 즉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두 개의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두 개의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그냥 그림 그려놓고 해석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개념은 이와 같지만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 원에서 나오는 접선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원 위에 한 점을 할 때, 자, 이 원 위에 x1, y1이라는 접선이 있답니다. x1, y1을 지나는 접선이 있대요. 원 위에 이 점에서. 즉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 그리실 필요 없어요. 반드시 중심이 0,0인 상황에서 원이 있는데 요 위에 x1, y1이 있대. 이때 이 x1, y1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손쉽게 구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개념은요. xx 더하기yy는 r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식의 한 앞에 있는 x와 앞에 있는 y에 이 녀석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되겠다?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 될 거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2번 마찬가지로 얘도 중심이 0,0일 때, 중심이 원점일 때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자, 중심이 0,0인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접선은 직선이니까 y는 몇 x? 몇 x? mx. 기울기가 m이니까 1까지 썼죠? 네. 그리고 얘는 뒤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조금 지저분한 식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와,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가 등장하고 있어? 2개. 왜 2개 등장하냐면 이거예요. 원이 있어. 기울기가 m인 접선은요. 하나, 둘. 항상 몇 개가 등장한다? 2개가 등장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눈치챘겠지만 얘는 되게 잘 외워요. 너무 쉽잖아 외우기. 얘는 되게 못 외워요. 잘 외워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요 2번 읽으며 암기하고 2번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원의 중심이 0,0이고 원 위에 한 점 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제곱 위의 이 점 x1, y1에서의 접선 x1x 플러스 y1, y는 아래제곱. 한 번 더 원의 중심이 0,0이고 원 위에 한 점 할 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제곱 위의 이 점 x1, y1에서의 접선 x1x 플러스 y1, y는 아래제곱.
자, 아랫줄 시작. 원의 중심이 0,0이고 기울기 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원의 중심이 0,0이고 기울기 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을 선생님이 15페이지에 해드릴 건데요. 하기 전에 공식 전부 다 정리하고 갈게요. 요 아마 공식에 대한 증명은 선생님이 내일 증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여백에다가 우리요. 자, 보자. 위에 있는 공식의 핵심은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공식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공식 없이 그냥 푼다. 혹은 공식으로 푼다.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이해해서 공식 없이 그냥 푸셔도 되고요. 혹은 공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공식 없이 그냥 푸는 거는 뭐 선생님이 설명할 거리가 없고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우리 위에서 정리한 겁니다. 자,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자, 그리고 이 원 위에 x1, y1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이 원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보랬어? xx 플러스 y는 r의 제곱으로 보시고 바로 앞에 있는 x의 x1을 뒤에 있는 y의 y1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런 상황 볼 거예요. 얘는 원인데요. 중심이 A, B예요. 자, 그리고 원 위에 한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위에처럼 해석해버리면 x-a 플러스 y-b, y-b는 r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바로 앞쪽에 오는 x에 뭘 대입한다? x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 오는 y에 y1을 대입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왜 두 개 나란히 적어놨는지 알겠지? 자, 밑에 있는 게 좀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위에 있는 공식과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0,0이에요. 자,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접선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공식 외워야지. 시작!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했죠. 자, 됐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요. 중심이 A, B입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요런 상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y-b는 m의 x-a 이 부분만 바뀌어요. 어때?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지? 네. 요 특징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y자리에 y-b 즉, 이 녀석은 사실은 y-0, x-0이 생략되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볼 거예요. 이 그림의 상황을 보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더라. 요거 좀 외우고 가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자, 이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시작! x1-a, x-a 플러스 y1-b, y-b는 아래 제곱 한 번 더 x1-a, x-a 플러스 y1-b, y-b는 아래 제곱.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여러분이 되게 못 외우니까 이 그림 보면서 한 번 더 외웁니다. 시작!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외웁니다. 시작! y-b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y-b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너무 애매한데 하나라도 하고 갈까? 예, 하나라도 하고 갑시다. 15페이지 위에 있는 거 개념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의 제곱 위의 일점 x1, y1에서의 접선. 우리 이거 식 알고 있지? 불러. 시작! x1, x 플러스 y1, y는 a의 제곱이다요. 자, 이 녀석 힘을 보이슈해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접점 나오면 항상 원의 중심과 연결하는 거지. 그리고 무슨 표시하셔야 돼요? 수직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 녀석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녀석의 기울기 있지. 왜? 얘가 0,0 x1, y1이거든.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요. x1-0분의 y1-0 해서 얘는 x1분의 y1이다. 이런 녀석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보이는 이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럼 게임은 끝났습니다. 뭐냐면 야, 한 점 알겠다. 기울기 알겠다. 나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만듭니다. 자,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든다. 시작!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x1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나 분수 싫어요. 양변에 몇을 곱한다? y1을 곱합니다.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나 음수 싫어해.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건 전부 다 이항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식은요. 이항하면 x1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죠. 자, 볼까요? 이 위에 점이래. 이 위에 점이라는 것은 x 자리에 x1을 대입하고 y 자리에 y1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맞나요? 결국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뭐다? r의 제곱이다요. 그래서 x1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